네, 첫 순서는 이번 주 가장 큰 이슈가 되겠죠. 11월 FOMC 전망과 연말까지의 투자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있어 SK증권 최석원 지식서비스 부문장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부문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뭐 오늘은 좀 다행스럽게 비교적 큰 폭 반등 보이고 있습니다만 최근 우리 시장 너무 힘들었어요. 미국 시장 그렇게 오르는데 이렇게 못 올라서. 그러게요. 자, 예. 과연 우리게 한국 시장이 이렇게 약한 부진한 그 배경을 좀 진단해 주시죠. 예, 제가 지난 몇 달에 걸쳐서 이제 몇 차례 여기 출연하면서 네. 계속 조금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이 네. 나타나서 사실 우리 시작된 거는 3분기부터였죠. 그렇죠. 예, 3분기부터 보면 그래도 그때는 방향이 미국도 떨어지고 우리가 더 떨어진다 이런 거였다면 이제 미국이 오르는데도 우리는 떨어지는 이런 네. 모습들이 나타나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거로 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몇 가지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좀 이거는 아주 근저에 깔려 있는 건데 그 7월까지 우리나라도 계속 상승하다가 좀 완만해지긴 했지만 상승하다가 그때부터 조정을 받는 건데 그때까지의 상승폭을 보면 우리가 많이 올랐다. 그렇죠. 예, 그런 점이 일단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누누이 우리 상반기부터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오던 것들인데 제조업 경기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예, 여행 안 다니시고 물건 사다가 그 물건을 사는 힘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뭐 중국 이런 제조업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네. 이제 이런 우려감이죠. 사실 실제로는 뭐 여전히 아까 수출도 말씀하셨지만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감들이 반영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사실은 어떤 문제가 좀 있냐면 긴축을 좀 빨리 했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긴축 시점이다. 뭐 또 긴축을 하는 게 더 옳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를 하는데 어쨌든 긴축을 하고 유동성을 흡수하기 시작하면 그게 비록 부동산 시장 쪽의 유동성 흡수라도 시장 전반의 유동성을 좀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금리가 또 굉장히 급등하는 네.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을 좀 더 미국에 비해서는 부진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와 함께 또 대외 변수 함께 짚어봐야겠는데요.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테이퍼링 일정 공식화가 예견되어 있는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예, 좀 오히려 이 대외적인 부분은 그 미국 연준이 굉장히 이 잘게 쪼개서 시장과의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 또 그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물가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높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계속 자신감을 갖고 내년도 중반 이후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줄어들 수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겪게 될 세상은 또 과잉 설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11월 달에 테이퍼링을 시작해서 내년 중반에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년 말 정도나 뭐 후년 초 정도쯤에 금리 인상을 하는 이런 스케줄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봅니다. 이제 다만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있어요. 뭐냐면 대체로 지금 한 150억 달러 정도씩 이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 뭐 200억 달러나 300억 달러씩 좀 한꺼번에 많이씩 줄어서 이제 그 테이퍼링을 실시하겠다는 얘기는 금리 인상 시점을 우리 생각보다 좀 더 빨리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다는 데 대한 신호입니다. 아직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그런 어떤 시그널을 보인 적은 없는데 요번에 그런 시그널이 나온다면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거고요. 아니면 뭐 사실은 이미 시장에서 예상된 정도의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방금 전에 부문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이제 리오프닝, 뭐 단계적 일상 회복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말 이것이 우리 국내 경제, 금융시장에 과연 그렇게 큰 파장을 줄지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그런 관련된 업종들의 주가들이 좀 움직이기도 했고 네. 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기대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 과정에서 쭉 보면 코로나19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의 수요가 밖에 못 다니니까 이게 돈을 주고 나면은 그게 제품 쪽으로 좀 쏠릴 거라는 생각 다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그렇죠. 그게 일종의 이제 보복적인 소비고
보복적인 소비를 그 오프라인 활동에서 할 만큼 사람들의 소득이 아직은 좀 이렇게 어찌 보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각국에서 사실 이번 과정에서 저축률들이 좀 올라갔거든요. 이제 충분히 쓰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그냥 이 오프닝한 결과가 경제 지표로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네. 막상 나오는 경제 지표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사람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실제로 오프라인 활동에서 돈을 많이 쓰는 거라는 관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계속적으로 좀 관련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을 계속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은 좀 더 주목을 해보자라고 네. 말씀하셨고, 자 이와 함께 저희가 또 주목해볼 만한 대내외 경제 변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예. 뭐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경기 지표들이 3분기 때 다 좀 이렇게 둔화됐는데 그게 이제 되돌아갈 것인지가 중요할 테고요. 리스크 요인 쪽들이 좀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금리입니다. 최근에 금리 상승폭이 굉장히 가팔랐어요. 네. 뭐 어느 나라보다도 더 빨랐습니다. 금리 인상을 시작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유동성을 좀 쥐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내년도 대선과 관련된 이제 공약들이 막 발표되는데 그런 대선 공약들이 재정 적자를 늘리고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로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잘 통제가 안 되면 사실은 금리가 높아지는 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사실 완만하게 높아지는 건 괜찮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높아지게 되면 사람들은 이 판단에 있어서 주식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말에는 아무래도 이번에는 큰 영향을 안 미치겠지만 안 미칠 걸 보지만 대주주 양도세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들이 좀 나올 수 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고 좀 매크로 측면에서 하나 제가 보고 있는 건 부동산 시장이 혹시 이 금리 상승과 더불어서 고점을 형성하는 거 아니냐. 그 이후에 좀 안 좋은 모습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부동산에서 오히려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오게끔 만들 수도 있지만 사실 경제 전체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로 연결될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잘 이렇게 연착륙될 수 있느냐, 요게 또 올해 그 연말까지의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다행스럽게도 코스피 시장 3,000, 코스닥 시장 1,000포인트가 회복이 됐습니다. 하지만 뭐 아직까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요. 우리 부문장님 보실 때 연말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하려면 과연 어떠한 모멘텀이 나와야 될지 한번 이 예. 부분도 말씀 주시죠. 제일 중요한 건 어차피 지금의 전체 구도는 제조업 경기는 조금 좀 완화되는 거죠. 좀 완화되면서 이걸 자연스럽게 오프라인 활동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성장성이랄까 이런 게 상쇄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가 확인되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경제 지표가 확인되는 시점이 올해 내에 나타나주면 제일 좋고 네. 이제 그게 내년 초 정도까지 좀 이연이 된다 그러면 올해 말까지는 사실 그런 걸 기다리면서 어찌 보면은 좀 박스권에서 계속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대신에 이번에 반등에서도 보시듯이 이게 마냥 내려가는 시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구조가 제조업에서 오프라인 경제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경제인 거고 사람들은 지금 많이 물가가 오르고 있지만 그거를 이 기업들이 어찌 보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소비자들한테 전가시켜서 이익 규모를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주식의 비중을 막 줄이거나 이래야 될 상황은 아니고 전반적인 상승 트렌드 하에서의 이 조정이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우리 시장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또 마감으로 가면서 상승폭이 조금씩 축소되기도 하고 네. 최근 시장을 보면 순환매가 정말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서 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참 대응 전략 짜기가 어렵거든요. 예. 투자 아이디어 함께 제시를 해주시죠. 빠른 네. 순환매를 다 쫓아가려고 마음을 먹는 건 정말 이건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제가 어렵죠. 보기에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특히나 생업에 종사를 하면서 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럴 테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주식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주식 비중을 내가 중립적으로 가져갈 거냐, 더 많이 가져갈 거냐, 줄일 거냐, 그 의사결정 하나. 지금 박스권에 있다가 상승할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주식 비중을 중립 이하로 줄일 이유는 없습니다. 가져가는데 그중에 반은 최근에 테슬라를 비롯해서 미국의 기술주들 올라가는 것처럼 사실상 경기나 금리나 이런 것과 무관하게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기업들의 한 반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을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그 조정 부분 중에서 지금은 제가 연말까지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뭐 예를 들면 배당주가 됐든 방어적 주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장기적으로 계속 뭐 가져가자 이게 아니라 네. 이제 이번 연말까지 이제 내년도 초에 나타날 좋은 경기가 나타날 수 있는 게 이제 분명히 오프라인 이 활동 쪽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쪽으로 바꿀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11월 달에 좀 조정이 되는 시점마다 그런 식으로 오프라인 활동에 관련된 서비스업들 또는 관련된 제조업들로 업종을 좀 전환시켜 놓는 대신에 이제 반 정도는 계속 성장주 쪽에 좀 이렇게 장기 투자하는 네. 이런 전략을 계속 가져가셔야 될 거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 정도는 성장주 그리고 나머지 반은 또 리오프닝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SK증권의 최석원 지식서비스 부문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